독립운동가 앱에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인물들 위주로 이분들만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했고 2015년도에는 보건과 관련된 앱이 국내에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너무나 몰랐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을 기준으로 좀 자료를 모아보자라는 게 중간 과정이었고요.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 보다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냐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앱에는 일체 광고라든지 그런 뭐 기부금 그런 거는 전혀 받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작가님이 쓰신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책을 보면 67분의 생애와 사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시청자분들께 소개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요? 일단 되게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한 3-4분 정도 좀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김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별명은 중국의 영화 황제예요. 중국 영화 황제. 뭐 갑자기 웬 중국인이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김염이라는 사람은 실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떠한 역사 교과서나 한국사 시험, 공무원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인물이 알려졌는데 중국에서는 한국의 장동건이다. 그래서 중국 최고의 미남 배우로 이제 국민의 영웅이 됐던 사람이에요. 실제 그 사진 자료를 보면은 지금도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잘생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미남인데 그 사람이 중국에서 영화 배우로 엄청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정상의 인기에 도달했을 때 나는 이제부터는 항일 영화만 촬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밝힙니다. 사실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나는 한국인이고 내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다 라는 얘기를 해요.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을 자신이 힘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마치 이육사 같은 시인이 시로서 글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영화인으로서 자신은 독립운동을 펼친 거예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시절에 자신이 그 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한 거예요.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분을 제 앱에서 이제 잊혀진 영웅에서 가장 초반에부터 다루고 있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인물은 이제 이춘상이라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이춘상이라는 사람은 소록도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소록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분은 일본에서는 당시에 제2의 안중근이다라고 대서특필이 돼요. 그리고 엄청난 테러리스트로 지목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묻혀버렸어요. 왜? 이 사람이 나환자거든요. 그러니까 나환자란 이유로 소록도에 갇혀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이춘상이라는 인물의 가족조차도 족보에서 그분의 이름을 이제 뺄 정도로 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2의 안중근이라 불릴 만큼 그 일본의 당시 차관급인 사람을 실제로 암살을 성공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암살한 이유가 전국에 있는 모든 나환자들을 일본에서 소록도에 다 가둬버렸어요. 그 숫자가 4,000명쯤 됩니다. 근데 그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생체 실험을 해요.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근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자신의 동상 앞에서 절을 시키고 온갖 그 어떤 의식을 갖게 해요.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들의 어떤 그런 핍박 그리고 생체 실험 이런 현실을 이겨내려고 암살을 실행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과거에 중국에서 마적단 활동을 했어요. 근데 마적단 역사를 찾아보면 대부분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마적단 활동을 하면서 신분을 위장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춘상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그 독립 후원금을 많이 지원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춘상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독립운동 다른 걸 했는지가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거기서 사형당했거든요. 암살을 성공을 하고 일본 신문에는 제2의 안중근이다라고 독립운동가로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사형 집행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이분은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이런 잊혀진 영웅들이 인물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
더 많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어윤희 여사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유관순 열사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 한 분을 더 같이 얘기할게요. 어윤희 여사하고 동풍신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어윤희 여사하고 동풍신이라는 소녀는 다 유관순이라는 인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남한에 유관순이 있었다면 북한엔 동풍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동풍신이라는 소녀도 유관순처럼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인 소녀였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북한 쪽에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이름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윤희 선생은 이제 유관순 열사의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역할이었고요. 같이 이제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도 끝까지 그 안에서도 민족 정신을 잃지 않도록 수감되어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끊임없이 계속 계몽하고 가르치고 그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감옥 안에서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서 힘들다 보니까 일본 순사의 비위를 맞춰주고 일본 순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된 변절자도 있었어요. 그 인물도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엄청나게 혼을 내고 다시 민족 정신을 심어줬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그 증거를 제시하고 그 일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일화가 알려진 거예요. 어윤희 여사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전혀 몰랐겠죠. 그래서 당시에 남성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하고 걸리는 순간 집안 전체가 다 죽으니까 그런 매우 제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문화에서 여성이 그런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더욱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는 국내에 지금 국가보훈처 한 240명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는 여성 독립운동가가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단지 특정 인물들의 어떤 운동이었다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집단의 운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하나로 모이고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구나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들 이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표, 꿈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국가 간 민족, 내 옆에 있는 같은 이런 동료들, 동포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런 내 꿈을 그거와 어떻게 하면 연관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나이는 평균적으로 20대였어요. 그거는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잊혀진 영웅들이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이 물론 김구, 유관순 이런 선생님들도 정말 대단하시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분들 이렇게 잘 알려진 분들 외에도 이렇게나 많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이런 평범한 사람들, 이런 잊혀진 영웅들을 더 많이 알리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두세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분들도 지금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도 똑같이 감정이 있고 겁이 났고 무서웠을 겁니다. 저는 상하이 그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할 때를 상상을 해보면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수많은 일본 군경들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의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혼자 거기서 가슴속에 폭탄을 들고 서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온몸이 소름이 돋아요. 결국 던지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당시 태어났다면 나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거기다 대고 나는 독립운동을 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는 순간 내 가족, 모든 자식 다 죽어요. 너무 쉬운
답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왜 그분들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분들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더 우선시했어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그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안보의 위협이 생겼을 때 정말 국가를 위해 모든 걸 걸었던 그분들도 기억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싸우겠어요. 다시 한번 독립운동가, 뭐 민주화 운동 그런 거 제가 보기엔 안 일어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도망가겠죠. 지금 상황에서 전쟁 났을 때 국가를 위해서 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우리가 그들을 기억 안 해봐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억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후대에. 국가 안보는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기억 안 하고 당연시 여긴다? 그럼 다시 한번 문제 생겼을 때 누가 나서겠냐는 거죠.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싶어도 관심을 가지게 자꾸 만들어요. 주변 국가에서. 중국, 동북공정 문제 있죠. 일본, 위안부 독도 문제 있죠. 자꾸만 우리의 신경을 건드려요. 계속 역사를 왜곡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가버리면 우리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식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왜곡된 역사가 사실처럼 믿고 가겠죠. 그 왜곡된 역사를 믿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들을 기억하고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보훈단체에서 이것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이것이 지금 시대착오적이라고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그 정신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나서지 않으면 한국의 문화, 한국의 근현대사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처럼 우리는 묻혀버릴 거니까요. 왜냐면 그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똑똑합니다. 더 이상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진실을 알려야 되고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 과목처럼 우리가 외우고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이거를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촌 이암 선생께서는 단군세기 서문에 국가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홍과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님, 앞으로 바람이나 그 계획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독립운동가 앱이라든지 이 책 집필 관련돼서는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좀 앞으로는 같이 좀 뜻이 맞는 젊은 친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보훈과 관련된 일은 평균적인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분야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20대, 30대에서도 이런 보훈이나 국가와 관련된 일에 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같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바람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은 CSR 같은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 관련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역사 관련된 분야에서 그런 회사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좀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에 좀 나설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을 단순히 기업과 국민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이 또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왜냐면 이 국가와 보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일처럼 또 여길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건 기업만의 일도 아니고 특정 공무원들만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국가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서로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 속에서 같이 이런 보훈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년 후인 2019년 3월 1일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 책의 수익금 전액을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설립,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국제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 지금 수익금을 지금 기부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목표 금액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달성이 안 될까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돼가지고 이제 약 300명 가까이 되는 국민들이 이제 지원해 주셨고요. 이제 그분들과 함께 조금씩 변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3.1운동 관련된 일과 그리고 위안부 문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독도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펀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독립운동가 이제 후손들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막연하게 어디서 장학금을 받고 뭐 후원금을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증손자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증손자인데 내가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으로 장학금을 받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내가 증손자인데 나이가 60이에요. 등록금 받으면 그 의미가 있을까요? 관련이 없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예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괄적인 예우가 돼버리니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획일적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앱을 운영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후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부분이 힘들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알려달라,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건의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현충원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소가 전국에 4,50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현충원은 관리를 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현충원에 묘소가 들어가 있으면 그 자손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현충원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묘소를 국가가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모든 벌초부터 모든 잡목 제거부터 모든 관리를 후손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후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누가 관리하죠? 거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곳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후손이 나이가 70, 80이에요.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누가 그러면 이제 이 묘소들을 관리하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재 묘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그들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안내판도 없는 거예요. 봉분밖에 없어요. 밟고 지나가요. 독립운동가 묘소를 그냥 밟고 지나가요, 어린애들이. 모르니까. 누구 묘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최소한 안내판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이 지역에, 우리 동네에, 우리 이 읍의 이리에 독립운동가 이런 분이 있어 하고 본인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못 해줄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그거를 지원해주는 순간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산 금액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에서는 그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할당하는 엄청난 예산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내판 하나 만드는데 100만 원이 미만이 금액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 정도는 국민들이 힘으로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4,000명을 돕기는 힘들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의 수익금으로 진행했던 것이 처음에는 그 산재 묘소의 안내판 설치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제가 그분들의 정확한 연고지를 다 모르잖아요. 4,500개 묘소에 제가 안내판을 설치하려면 일단 위치를 다 알아야겠죠. 근데 그 위치 개인정보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묘소잖아요. 유가족의 동의 없이 제가 어떻게 안내판을 설치하겠어요?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 지자체랑 일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국가 지자체는 그 일을 안 하려 해요. 왜? 만약에 일반인이 그걸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국가보훈처는 뭐 했니? 광복회는 뭐 하고 있었니?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니? 하고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훈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화가 나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 막연하게 국가 욕을 하면서
국가가 왜 이런 것도 안 해주냐라고 하기보다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 책을 내면서 그 안내판 설치를 목적으로 펀딩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펀딩이 1차적으로 지금 성공을 했고 이제 후속권이 나오면서 앞으로 다음에 펀딩과 이어지는 것들은 안내판 설치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위안부 문제, 독도 이런 문제 쪽으로 확장해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작가님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앱을 처음 만들 때는 20대 끝이었고요. 어느덧 30대가 됐는데 이 일을 하는 젊은 청년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감대를 이루기가 어렵고 주변의 친구들은 회사 이야기할 때 저는 독립운동가 얘기하고 있고 그럼 이제 만나도 대화가 안 통하죠.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 제가 되기 쉽고 근데 이게 참 그런 모순도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 딱딱하고 어렵고 전혀 다른 분야의 어떤 전문 지식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독립운동가를 모를 이유가 되나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국가와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도 되는 명분이 있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훈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직업이 관련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직업을 갖건 간에 유관순이라는 사람을 그냥 막연하게 싫어하고 나 그런 사람 내가 왜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데 집중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분야가 특정한 인물들, 특정한 사람들만의 분야가 돼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어릴 적부터 나이 든 사람도 같이 서로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20대, 30대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결국은 너희 개인적인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국가를 한 번쯤 생각해라. 너희가 공부를 해서 결국 내가 잘 되면 내 가족이 잘 되겠죠. 거기서 확장을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 친구들, 내 주변 커뮤니티, 지역, 사회. 그러다 발전하면 결국 국가가 돼요. 더 나아가면 세계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진정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나 혼자만 생각해서는 독립운동가들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이타적이었고 너무나 국가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가슴속에 그런 국가관, 애국심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관이 생겼을 때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와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의 어떤 국가관이나 애국심이 다 드러나고 그 향기가 묻어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대표로 간 사람들이 국가 어떤 안보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나왔을 때 대답 한마디 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되게 학력 좋아요.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고학력이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역사관이 없어요. 국가관이 없어요. 근데 점점 세계는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세계가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가와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잘났다는 이유로 세계 속에서 당당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국가관이라는 것은 결국 당당함과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전 세계 무대에 딱 서서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 국가와 내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은 자신의 역사와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안타깝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만 생기면, 그런 부분만 조금 우리가 충족이 된다면 저는 훨씬 아름답고 발전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직에 있는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우리나라의 엘리트들, 우리나라에서 기득권이라 불리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 한마디는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의 행동은 법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들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말 한마디가 그런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국가관과 애국심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국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역사관이 결여돼 있어 봐요. 그럼 뭘 배우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국가와 애국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도 변하겠죠. 그럼 얼마나 많이 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전문직이나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이런 국가관이나 애국심이 가슴속에 생겨야 돼요. 제가 일본을 얘기할 때 저는 미국에서 생활했는데 일본 유학생들을 보면 사실 뭐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 밥 먹을 때 너 독도라고 생각하니 다케시마라고 생각하니 이런 걸 물었을 때 서로 막 논쟁도 한 그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근데 제가 그들하고 대화하면서 되게 놀랐던 것은 그들은 무서울치만큼 국가관이 강해요. 그래서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주제가 딱 나오면 그들은 하나로 뭉쳐요. 그게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로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일본에서도 그런 로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국가적인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들은 수익금을 전혀 받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국가 분쟁에 모두가 뛰어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4대 로펌이라 불리는 그런 로펌들이 있죠. 거기에 있는 수장급 최고 엘리트 변호사들이 다 모여서 돈 하나 안 받고 국가 분쟁에 뛰어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례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만 봐도 정말 이런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런 어떤 이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국가관이 있구나. 이 전문직들은 전문직의 어떤 권위만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위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느덧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높아짐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진 자일수록 공부한 자일수록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가슴속에 국가관이 필요해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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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족에게는 결코 잊어선 안 될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면서 가혹한 탄압과 순환을 겪어야 했던 일제강점 35년의 역사입니다. 그 중심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 항일 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과오를 반복하게 마련이다.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선 지나온 발자취를 기억해야 한다는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명언인데요. 산타야나의 말처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그분들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애국심을 재조명해 대대손손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와 인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